지난 6월 15일에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 무효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와 관련한 관련자 문책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두 장관의 대국민 사과. 그러니까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정박했고 아예 이 선원들이 내려서 활보를 할 정도의 이 상황, 사건이 벌어진 지 닷새 만에 결국에는 이 경계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경계에 뚫린 것보다는 그 이후에 닷새 동안 계속 거짓 해명을 한 것 때문에 더 지금 공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요. 오늘 저렇게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퇴장했죠? 네. 우선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15일이니까요. 닷새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가장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의 경계태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충격이죠. 네. 일단 해군, 해경, 그리고 육군까지 둘렸습니다. 네. 네. NLL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군 소관이고 NLL 밑으로는 바다는 해경이고 그리고 삼척 인근의 주변 해역은 육군 소관인데 네. 다 뚫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계 태세도 문제지만 모든 말이 날짜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거짓말 논란인데 네. 이런 군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대국민 사과에서는 이런 거짓 해명, 거짓말 논란 어떻게 하면 변명하고 넘어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385자의 사과문만 낭독한 뒤에 빠져나갔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의응답 받지 않았는데 걱정인 것이 며칠 전에 법무부 장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장관들의 하나의 유행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가장 중시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부인데 그 정부의 이 부처 장관, 수장들은 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지 소통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에 급파돼서 본격 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왜 군이 엉터리로 거짓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신 대표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군이 경계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주제의 사실이고 그것은 바탕으로 깔고 그 이후에 표류를 안 했는데 표류를 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삼척항 안에 정박해 있는 것을 나중에 가서 발견을 했는데 그것도 신고받고 발견했는데 삼척항 밖에 있는 것을 군이 뒤늦게라서라도 발견을 하고 마치 어떤 그 유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어민이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낚시꾼이 발견했던 거예요. 낚시꾼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내려서 또 그 걸어 다녔죠. 주변을 한 30분에 걸쳐서
구경까지 하고 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속였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거짓을 기획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함대 사령관 또는 해군 작전 사령관 이 사람들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과연 이 거짓을 기획을 했을 것이냐. 저는 그것보다도 자 지금 보십시오. 해경이 일단 초동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군 1함대가 끌고 갔어요, 그 배를. 네. 그리고 합동신문조, 국정원이 갔죠. 네. 해양경찰 있죠. 그리고 통일부가 갑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가죠. 자, 엄청나게 그러면 많은 부처들이 지금 알고 있는 있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배가 삼척항 바깥에서 그리고 표류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정원도 알고 통일부도 알고 해경도 알고 해군도 알고 육군도 알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해군 함대 사령관 한 명 살리려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 그럼 국정원은 또 통일부는 그걸 동의해 주겠습니까? 지금 여기 국정원 고위 관료 출신 지금 와 계신데 네. 한번 묻고 싶어요. 네. 이게 과연 알겠습니다. 국방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신인구 사실은 대표가 지금 있을까요? 격앙된 네. 어조로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하지 않는 당연하지요. 이 모든 사항은 국가안보실 소관입니다. 네. 국가안보실장이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청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국가안보실장이 전부 다 체크하고 모든 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청와대 얘기는 하나도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동의하십니까?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어허. 단순히 해경이나 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거짓 브리핑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지금 지적해 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저희 채널 A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합참 의장이 북한 목선이 발견되기 4일 전에 해당 부대를 찾아서 경계 강화를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확인이 됐어요. 네,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이것도 또 새롭게 확인이 네. 됐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의 해안 경계 경비는 육군이 맡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부터요, 고성, 그리고 속초, 강릉, 삼척까지 쭉 내려오는 곳을 맡은 것은 육군 8군단입니다. 그런데 이 어선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인 11일에 우리의 박한기 합참의장이 8군단을 찾아가서 삼척항에서 발견하기 나흘 전이죠. 찾아가서 경계 강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 강화 지시가 무색할 정도로 나흘 만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체 그러면은 경계 강화 지시는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런데 이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까지 이렇게 뒤늦게 확인이 되는 것, 대체 군은 어디까지 숨기고 있느냐, 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박한기 합참의장이 전 보직이 바로 8군단장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박한기 합참의장은 저 지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군단장을 했으니까요. 네. 8군단장 하다가 이제 진급을 해서 이작전 사령관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합참의장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잘 알죠. 그럼 8군단에 가면 합참의장이 8군단에 오면 육군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옆에 바로 그 섹터 내에 해군 1함대가 있어요. 1함대 네. 사령관도 옵니다. 그래서 이 해상경계 NLL 동해 쪽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육군은 20km까지를 해안선에서 20km까지가 육군이고 그 너머는 해군 서관이에요. 그러니까 해군 육군에 대해서 동시에 지시를 했는데 그게 기강이 무너져서 안 들은 거죠. 불과 나흘 전에 합참 의장이 와서 경계 똑바로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나흘 후에 경계가 뻥뻥 구멍이 뚫린 겁니다. 특히 이 2톤짜리 작은 목선은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 식별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당초 발표했었죠. 근데 어제 저희 신 대표가 또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당시 기상청의 분당 파도 높이를 확인해 보니까 0.4m에서 최대 높아도 1m가 안 됐다는 겁니다. 바다 파도 높이가 1m가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잔잔한 호수같이 물결이 없던 상태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각에서는 이 허술하게 뚫린 국방 경계 태세, 여당에서도 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당에서조차 군 당국을 향해 질책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정찰 장비와 예산 편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또 거기다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군요. 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통과하면서 감시 정찰 장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장비가 이야기를 없어서 했는데요. 이번에 뚫린 건가요? 바로 저 점이 또 무색하게 된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처음에 파고가 높아서 레이더로 식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 감시정찰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 태세의 문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정말도 굉장히 무색해진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어떻게 그러면 공세를 했을까? 어떻게 공세를 했던가요? 네, 제가 아주 몇 가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양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대표적인 것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당시에 2012년 10월에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북방 한계선 NLL이 무력화됐다. 아하. 이 노크 귀순 사건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압축한 것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예. 정부의 안보 무능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면서 노크 기준을 강하게 질책을 예, NLL이 뚫렸다. NLL 이 그래서 뚫렸다. 안보 무능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자진 사퇴를 하라. 아하. 이렇게 연일 압박을 했습니다. 왜 자진 사퇴냐? 당시에도 국민을 속였다. 보고를 잘못하고 계속해서 말이 꼬였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의 진성준 대변인은 경계작전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잠시만요. 이거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제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 기사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민주당 얘기랑 똑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때 그러면서 진성준 대변인, 대선 후보 측의 진성준 대변인은 경계작전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모두 경질해야 된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권에서 총체적인 군 기강 회의와 함께 이 더불어 정경두 국방장관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거센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본인이 물을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국방부 장관은 지금 유체 이탈 화법으로 기강 확립과 경계태세 강화를 일선 장병들에게 주문하고 있지만 영이 제대로 설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군 관련 인사들 가운데 강한 문책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윗선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2012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노크 기준 노크 때. 기준이죠. 네. 그 노크 기준 때 한 명이 넘어왔는데 네. 예, 그것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군단장과 사단장이 보직해임 당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이제 국방부 장관 다 이제 사퇴하라, 합참의장 다 사퇴하라고 했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명이 넘어온 걸 떠나서 완전히 이것은 진짜 우리 건국 이래 처음의 어떤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조직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조직적인 거짓말을 하는 그 부처의 최고 수장인 국방부 장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네. 경계 실패에 따른 어떤 총책임을 지고 있는 합참의장 그리고 해상작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해군작전 사령관 이런 사람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아까 제가 의혹을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것이 국방부만의 일이 아니고 다른 부처가 있다면 예. 그것을 또 조율하는 사람까지 책임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2012년에 있었던 노크 귀순 사태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네. 군은 경계가 뚫려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12일 함경북도 경성이라는 위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 800km를 내려왔습니다. 네. 나흘간 우리 영해에 있었습니다. 네.